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고, 그 중에서 6개월간 쓴 일기 중에서 15일간 그 강을 건너는 그 도강록에 대한 서문을 보았고, 도강록의 한 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조금 긴 거는 좀 짤막짤막하게 줄여서 보기도 하고, 요번에는 그 15날 동안에 강을 건넜던 이야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780년 6월 26일 일기예요. 개유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었다가 오후에는 맑음. 구련성을 떠났다 30리를 가서 금석산 밑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후 다시 30리를 더 가 총수라는 곳에서 노숙했다. 새벽 무렵 안개를 무릅쓰고 길을 떠났다. 상판사의 마두 등용이, 상판사는 사행이 있을 때 임시로 잡무의 처리를 맡은 그 직명을 상판사라고 하지요. 상판사의 마두 등용이 쇠마 마부들에게 강세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등용은 안개 속으로 어슴풀에 보이는 금석산을 가리키며 저곳이 형주 사람 강세작이 숨었던 곳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세작의 조부 강림은 양호를 따라 우리나라의 구원병으로 왔다가 평산 전투에서 죽었다. 그 아버지 강국태는 청주 통판을 지내다가 만력 연간에 어떤 일에 연루되어 유양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그때 강세작의 나이는 18살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요양에 와 있었다. 요양이라는 지역에 와 있었다는 거죠. 이듬해에 청나라가 무순을 함락시켰다. 유격장군 이영방이 항복하자 양호가 여러 장수를 각지에 파견했다. 총병 두송은 개원으로, 왕상건은 무순으로, 이어백은 청하로, 도독 유정은 모령으로. 이때 강국태 부자는 유정을 따라 이동 중이었는데 산골짜기를 돌 즈음에 갑자기 청나라의 복병이 몰려나왔다. 순식간에 유정의 군대는 앞뒤가 끊겨버리고 말았다. 이제 포위가 된 거죠. 유정은 스스로 불에 타 죽고 강국태 역시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해가 저물자 강세작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내 골짜기에 묻어놓고 돌로 표시해 두었다. 당시 조선의 도원수 강홍립과 부원수 김경선은 산 위에, 조선의 좌우 영장은 산 밑에 진을 치고 있었다. 강세작은 강홍립의 진영에 투신했다. 이튿날 청나라 군대가 조선의 왼쪽 진영을 완전 박살내고 말았다. 산 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군사들은 어쩔 줄 몰라 호둥거렸다. 그러자 홍립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버렸다. 청나라 군대는 홍립의 군사를 몇 겹이나 에워싸고 도망쳐온 명나라 군사를 샅샅이 색출하여 모조리 목을 베어 죽였다. 강세작도 큰 바위 아래 결박되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처형을 맡은 자가 깜빡 잊고 가버렸다. 참, 이런 일도 있네요. 강세작은 조선 군사에게 눈짓으로 묶인 것을 풀어달라 하였으나 조선 병사들은 서로 흘낏거리기만 할 뿐 감히 나서지는 못했다. 할 수 없이 강세작은 스스로 등 쪽에 돌 모서리에 밧줄을 비벼서 끄는 뒤 죽은 조선 군사의 옷으로 바꿔 입고 조선 군대로 들어가 죽음을 면했다. 그 뒤 요양으로 돌아갔다. 당시 웅정필이 요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강세작을 불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다. 그해 청나라가 개원과 천령을 잇따라 함락시켰다. 웅정필이 교체되고 설공룡이 대신 요양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심양과 함께 요양마저 함락되었다. 강세작은 간신히 살아남아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봉황성에 이르렀다. 거기서 관영 사람 유광한과 함께 흩어진 요양 군사들을 거두어 그곳을 함께 지켰다. 하지만 얼마 뒤 유광한은 전사하고 강세작도 10여 군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강세작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기는 영 틀렸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동쪽 변방 조선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최소한 변발이나 하고 옷섭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 신세는 면하자는 심산이었다. 마침내 그는 싸움터를 벗어나 금석산 속에 숨어들었다. 양가죽 옷을 구워
나뭇잎에 싸서 먹으며 두어 달을 버텼다. 그렇게 압록강을 건너 관서 지역의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다. 양가죽 옷을 구워서 나뭇잎에 싸서 먹었다는 거죠. 그 가죽 옷도 영양가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회령으로 굴러 들어가선 조선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나이 80이 넘어 죽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이네요. 그 자손이 번성하여 100여 명이나 되지만 아직도 함께 모여 산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등용은 가산 사람이다. 14살부터 북경에 드나들어 이번 북경행이 30번째나 된다. 중국어에 능통한 데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 일행의 일은 모두 등용이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 가산과 용천, 철산 등 부의 중군을 지내고 품계가 가선에까지 이르렀다. 사행이 있을 때마다 미리 가산으로 고문을 보내서 등용의 식구들을 인질로 붙잡아 두는데 이는 그가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는 심산이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재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강세작이 처음 조선으로 나왔을 때 등용의 집에 묵었는데 그때 등용의 조부와 친구가 되어 서로 중국말과 조선말을 배웠다고 한다. 등용이 중국말을 잘하는 것도 집안 내력 탓이리라. 날이 저문 뒤에야 총수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 평산의 총수와 비슷하다. 지역이 비슷해서 같은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싶다. 여기까지 아주 그냥 단숨에 읽어봤어요. 1780년 6월 26일에 일기를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연암 박지원이 이렇게 열하일기라는 그 일기장에다가 전부 적어놨기 때문에 그때의 그 문화와 그때의 그 정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연암 박지원은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나 함께 하면 친구가 돼서 이렇게 뭐 재미난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는 점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기 쓰셨나요?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일기 쓰자고 여러분 강조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람 있는 하루 일기장에다 빼곡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